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박현순 교수입니다. 근데 컬처 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 컬처 앤 테크놀로지의 어떤 관할 기관인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의 현재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처 앤 테크놀로지 처음 만들 때부터 준비 과정부터 같이 이제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공 설명회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교수님들한테 이 컬처 앤 테크놀로지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아이들이 뭔가 아이들의 이해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좀 폭넓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거 있죠.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학과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잘 해야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그러니까 좀 너무 선생님처럼 한다 해서 재미없게 들으지 마시고 이게 상당히 재밌는 학과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국문 전공명은 컬처 앤 테크놀로지 학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거를 줄여서 CNT라고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위명 역시 컬처 앤 테크놀로지 학사로 여러분한테 부여가 될 겁니다. 신설 배경은요, 여러분 뭐 요즘 키워드가 융합이라는 거는 그죠.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근데 뭐와 뭐의 융합이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문사회, 문화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어떤 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인문사회 캠퍼스 학생들이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 교육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융합이 안 되고 또 공대 학생들, 자각캠 학생들은 또 인문학적 어떤 소양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서로 분리되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문제이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를 오면서 무슨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이해가 빠를까 고민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여기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AI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주자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4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기술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후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산업 쪽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런 어텐션도 주지 않고 그냥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면 우리는 차 안에서 뭘 하지? 그럼 뭘 하면서 놀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직 풍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디어는 누가 낼 수 있을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인문사회 캠퍼스에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그런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고 재밌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컨텐츠 크리에이션은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저도 테크놀로지 아주 무지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 기가 지니가 있어요. 걔랑 맨날 뭐 하고 하냐면 겨우 지니야 TV 꺼줘. TV 켜줘. 뭐 이 정도만 인터랙션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외에도 기가지니하고 내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다양한 소지가 많을 텐데 내가 그걸 잘 몰라서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은 나보다는 그걸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AI 인공지능들하고 어떻게 휴먼 인터랙션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삶의 어떤 그 행복의 질 이걸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예술하는 사람들도 테크놀로지를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모르면 자신의 어떤 그런 표현력을 제대로 잘 요즘과 같은 시대에 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방과 교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미디어를 많이 다루고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텔레비전이나 뉴스페이퍼는 더 이상 이제 신방과에서 그것만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미디어, 온라인, SNS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의 SNS 또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기술적으로 네트워크가 깔려 있고 와이파이도 뭐 어딜 가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는데 과연 그 기술 안에 어떤 컨텐츠가 담겨야 좋을까? SNS에 옛날에는 아주 옛날 얘기지만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거 있기 전에 넷스케이프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 다운받으면 하루 종일 걸리는. 근데 그걸 갖고 옛날에는 그 안에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일대일 단톡방이나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컨텐츠를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기술자들이 테크놀로지만 개발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야 되고 그 담기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지만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발전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시대의 문화예술의 어떤 소프트 파워와 그 다음에 미디어도 이제는 전통적인 미디어가 아니라 트랜스미디어예요. 트랜스미디어 테크놀로지 융합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이미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교육 인재상에 있어서도 문화 또는 인문학적인 어떤 감성,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상상력 이런 것도 필요하고 예술적인 어떤 표현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인 어떤 분석력도 필요하고 문화나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력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또 요즘에 키워드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내는가 그런 사회과학적인 분석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응용력도 가지고 있는 정말 참 살기 힘든데 요즘 들어서 더더욱 팔방미인과 같은 그런 다방면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인재를 사회는 원해요. 그 융합형 인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바로 그런 융합형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류라는 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K컬처에 대한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BTS 잘 아시다시피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 문화 또는 이런 어떤 한국의 대중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의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어떤 학습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대학이 그거를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래 문화예술 미디어 융합원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안에 교육과정으로서 컬처 앤 테크놀로지 학과를 만들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 배경은 그렇고요. 교육 목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상위 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미디어 테크놀로지 융합을 통해서 특히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걸 만들어내고 만드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확산시키고 그래서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것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정보하고 지식만 우리가 빅데이터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거를 분석하고 정보를 얻는 거, 취득하는 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지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경험을 넘어선 현실 응용력.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빈마루라는 그 영상 제작 시스템 엄청나게 큰 시설의 그 빈마루라는 곳과 오늘 MOU를 체결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컬처 앤 테크놀로지 학과에 들어오시면 그냥 단순히 뭐 기술적인 거를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활용해보고 실습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또 제작을 통해서 그거를 현실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넘어선 현실 응용력, 도전 정신, 그 다음에 다 같이 협업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커리큘럼에. 그래서 협업 역량 및 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그냥 학교 안에서 또는 교실 안에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과연 우리의 그런 문화 콘텐츠 기획력, 그 다음에 그런 콘텐츠, 확산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그런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그런 사회 공헌 능력을 가진 그런 사회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CNT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우리의 어떤 그 벤치마킹한 대학은 여러분 MIT의 미디어 랩이라는 그 학과 들어보셨어요? 기관? 미디어 랩은 그 다양한 미디어 테크놀로지, 미디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텔레비전이나 뉴스페이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SNS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요즘 웨어러블 미디어라는 것도 나오죠, 여러분. 그죠? 핸드폰 당연히 미디어고요. 그거를 몸에 어떻게 착용을 하고 나중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은 심지어 몸에 이렇게 이식까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다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랩은 바로 그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심지어 사회 문제,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MIT의 미디어 랩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욕심이 있다면 스탠포드 대학의 Center for Social Innovation이라는 그 센터가 있어요. 학과 안에. 거기서는 정말 학생들이 그냥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재미있게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그런 센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 CNT가 바로 그런 MIT의 미디어 랩이나 Center for Social Innovation이나 플러스 거기에 아트 앤 컬처까지도 더 첨가된 좀 너무 욕심이 과했지만 그런 인재를 양성해낼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바로 그런 인재를 양성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인재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자유로운 상상력과 그다음에 혁신적인 응용, 기획 능력을 가진 상위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감성으로 소통과 협업 능력. 요즘 대학들의 어떤 교육 패러다임의 또 한 축이 소통과 협업이거든요. 그래서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활용 지식에 기반한 사회 공헌형 인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 문제를 우리가 원활하게 어떻게 재미있게 잘 풀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고 그걸 확산시키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수진 이거 사진 10몇 년 전 거거든요. 다들 교수님들이 바꾸고 싶어 하는데 지금 학교 시스템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신방과의 장병희 교수는 미디어 산업론, 컨텐츠 산업론이시고 변혁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변혁 감독님이시죠. 영상학과 연출, 영화 연출하시고 김현희 교수님, 그다음에 동문과의 홍문표 교수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 컬처 앤 테크놀로지 학과를 준비를 했고요. 이분들 외에 현재 그 미디어 컨텐츠 크리에이션 또 기획 쪽으로 전문가이신 분을 클리니컬 프로페서로 지금 초빙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아마 그분도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프로페서는 앞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서 더 이제 전문가 분들을 더 많이 모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우리 학교에 문화, 예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런 교수님들과 같이 협동을 해서 여러분의 커리큘럼을 아주 풍부하게 재미있게 잘 구성할 계획입니다. 학생 선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공생 20명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복수 전공생을 받을 예정이고요. 글로벌 융합학부 규정에 따라서 선발 허용과 제한을 둘 예정이고 학생 선발 기준 되게 궁금할 텐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1학년 학부대학 학생이 자기한테 선배한테 이거 들어가려면은 학점이 몇 점 돼야 되냐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학점에 대한 그 미니멈 그 기준 몇 학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그렇다고 학사 경고 받은 사람은 안 되겠죠. 그죠? 최소한의 어떤 학점이 있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예요. 좀 우리는 자유롭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학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그런 어떤 포텐셜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장에서 보신 교수님들과 다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거나 뭐 수업 내용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정답만 도출하거나 뭐 그런 학생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그야말로 융합형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지도는 저의 이제 계획인데 지도교수제 운영을 통해서 밀착 지도를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도 주 전공생이 20명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밀착 지도를 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로 양성을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교수제 운영을 통해서 밀착형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교과 학습 커리큘럼이 아마 왕성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의융합 PBL이나 메이커 교육이나 글로벌 인턴십 기회 등을 그런 기회를 여러분한테 많이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기회를 접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창작 활동도 당연히 적극 지원을 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프로젝트건 그거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업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전문가 그룹 자문단을 여러분한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할 경우에 어떤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학교 본부하고도 밀접한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 외에도 외부 자문가, 그러니까 자문단을 통해서 그 창업을 했을 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충분히 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 도전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전공자문위원을 포함해서 문화예술 미디어 분야 외부 전문가 그룹을 자문단을 꾸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들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의 갭을 메꿔서 여러분이 뭔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그런 어떤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공 설명회, 그 다음에 작품 교류회, 아마 학기별로 매 학기 작품 교류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공모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국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빈마루에서도 영상 제전이가 영상 대상 뭐 이런 거를 1년에 2번씩 한대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창작 활동을 지지해주고 거기에 상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나중에 그것이 취업까지 연결되게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졸업 후 진로 아마 궁금할 텐데 근데 이게 참 고민인 게 여기에는 지금 문화예술 컨텐츠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여기다가는 언급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의 어떤 이 사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좀 우려는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이쪽만을 포커스를 둔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뭐 여러분이 구글에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과캠 학생들만 구글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문사회 캠퍼스에 이런 여러분과 같은 창의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도 당연히 그런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뭐 다양한 회사에 정말 기회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문화예술 컨텐츠가 접목될 수 있는 모든 국내외 기업이나 연구소에 당연히 취업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미디어 관련 기획, 생산, 확산 등 콘텐츠 산업 전 과정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나 벤처나 아니면 창업이나 현장 활동가나 국제적인 어떤 협력가 이런 분야로 여러분이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미디어 아티스트, 그러니까 미디어 아티스트도 요즘은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미디어 아티스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또는 기획자,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마케팅 관련 전문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 컨텐츠 또는 웹 컨텐츠 관련 기획, 창작, 디자이너, 개발자, 뭐 컨텐츠 비즈니스 기획, 뭐 커뮤니케이터 뭐 등등등 다양한 영역으로 여러분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졸업 요건은요, 여러분 전공 수료학점 120학점 중에서 제1 단일 전공일 때는 총 60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전공 핵심, 일반, 실험, 실습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저학년들은 문화 콘텐츠 기획 수업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창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업 중심이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실습 위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달리한 실습 과목 개설. 그래서 학년별로 이제 기초, 그러니까 실습 과목이라 하더라도 학년별로 기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심화 프로젝트, 뭐 캡스톤 수업, 뭐 이렇게 해서 단계를 나누어서 실습 과목을 개설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습 및 프로젝트 위주로 교과목이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를 해서 패스 or fail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과 공감 및 실습 연계가 돼 있어서 가령 컨텐츠진흥원의 홍릉에, 우리 학교랑 가까운 홍릉에 인재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 학교에서 갖추지 못한 엄청난 실습 시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컬처 앤 테크놀로지도 VR이나 AR이나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요즘에 1인 방송 하잖아요. 그런 1인 방송을 내가 기획해서 내가 찍고 그거를 내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1인 방송 시스템도 지금 구매 예정이고요. 구매할 거예요. 이번 안에 곧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실습 기자재를 우리도 구매하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홍릉의 인재 캠퍼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MOU를 체결한 전파진흥원 산하의 어떤 빈마루라는 엄청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과 연계를 해서 방학 동안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연학기제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완전히 그쪽에 가가지고 한 달 또는 2달 동안 몰입형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빈마루 같은 경우는 독립 프로덕션이나 방송사에서 직접 와서 방송 프로그램을 거기서 촬영을 한대요. 가령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가 JTBC가 와가지고 거기서 드라마도 찍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방송사들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가서 언제든지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중계차도 학교 캠퍼스로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학교의 실습 기자재와 중계차를 딱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실제 크리에이션을 하고 그거를 송출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학교랑 이미 연계가 되어 있고 협조 상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실습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을 지금 현재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과정은 일단 이것도 이제 연차가 쌓여가면서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우선 전공 분야의 전공 핵심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 올려놓고 있는 과목은요. 첫 번째는 문화 테크놀로지 1이라고 해서 컴퓨테이셔널 아트라고 해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컴퓨터 랭귀지,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여러분은 아마 다 이런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테이셔널 아트라는 수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그 랭귀지를 가르치고요. 문화 테크놀로지 2 클래스를 통해서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를 해서 AI, AR, VR 뭐 여러 가지 영상 기법이나 그 새로운 어떤 신기술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이 실습을 하면서 뭔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문화 테크놀로지 2 수업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테크놀로지라는 수업은 문화예술 속에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인베디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요즘은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거기에도 테크놀로지 기술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역으로 테크놀로지에는 어떻게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내재가 돼 있어서 그것이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서로 역으로. 그래서 문화예술과 테크놀로지란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고, 창작 미디어 스튜디오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이머시브 홀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어떤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표현력, 그다음에 소리,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실제로 창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문화 트렌드 분석 임무는 당연히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을 하려면은 요즘에 어떤 문화 트렌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기획론은 어떻게 그거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기획이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요즘 CJ ENM이 대표적인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나이아 TV 같은 경우도 그 나이아 TV의 어떤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플랫폼을 기획을 하고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그 1인 브로드캐스터들 또는 1인 창작자들의 어떤 그 프로그램 컨텐츠는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거를 글로벌리 확산시킬 것인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아마 우리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결국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죠?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문학적인 그런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지만 흥미롭게 문화 콘텐츠를 잘 기획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 그다음에 디자인 띵킹, 예술과 미학이란 철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핵심 과목으로 아마 들어갈 예정이고요. 전공 일반은 이제 융합 콘텐츠 비즈니스, 산업론, 그다음에 창조산업과 법은 여러분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을 할 경우에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어공학과 문화 콘텐츠는 AI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링귀스틱이 테크놀로지와 연계가 돼서 이것이 어떻게 문화 콘텐츠를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한국 문화와 역사, 이제 한류 또는 K-컬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실험 실습은 말씀드린 대로 기초 프로젝트 1, 2, 그다음에 캡스톤 1, 2, 그다음에 산업 연계, 글로벌 이슈 연계, 지역사회 이슈 연계, 그다음에 융합 퍼포먼스 프로젝트, 그래서 실제로 어떤 퍼포밍을 통해서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이런 다양한 실습 과목을 여러분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제 설명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필요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에 맞춰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크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신문방송학과? 차이. 그런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신방과, 그 다음에 영상학과, 연기예술학과, 그 다음에 글로컬 문화 컨텐츠라는 연계 전공이 또 제가 알기로는 인문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방과, 우선 신방과, 내가 신방과 교수니까 제일 잘 아니까, 신방과에서는 이런 문화 또는 컨텐츠 크리에이션, 영상, 이런 걸 영상 전공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한 분. 근데 신문방송학과는 그 외에도 나 같은 경우는 퍼블릭 릴레이션스고 광고 전공하는 분도 계시고 저널리즘 전공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정책을 전공하는 분도 계시고 신문방송학이라는 것이 신문방송이라서 옛날 이름이라서 그렇지 우리 이제 곧 바뀌거든요. 그것도 이름이 미디어 앤드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곧 바뀔 예정이에요. 그렇듯이 너무나 다양한 영역이에요. 엄청나게 큰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의 교수님들이 다 한 분씩 계세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그분들 여러분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 다양한 영역들을 다 골고루 다 가르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습을 하고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기획을 하고 크리에이션을 하고 그거를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확산시키고 뭔가 이런 거를 해보는 그런 수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신방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여기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혹시 나는 신방과 쪽도 관심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직접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 실제로 크리에이션 해보고 싶어. 그거를 통해서 내가 창업을 해보고 싶어.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경험과 도전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신방과도 좋지만 이쪽이 더 포커스가 맞춰진 과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학과도 마찬가지. 영상학과의 게임, 애니메이션, 뭐 영화, 뭐 이런 영상 관련한 그런 교수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 플러스 그러니까 좀 내 흥미, 그러니까 나의 관심 영역이 좀 이렇게 제너럴한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상학과 가서 게임 쪽을 주로 전공을 하면 내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게임 인더스트리가 아마 프라이어리티가 갈 거예요, 그죠? 근데 CNT를 전공한 학생은 게임 인더스트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더스트리 있죠. 게임 외에 다른 어떤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갈 수도 있고. 이 아울렛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연기예술도 마찬가지. 연기예술 쪽에 주로 이제 K-팝, 뭐 아이돌 스타, 뭐 유명한 배우들, 뭐 한류 스타들 많이 이제 배출을 하고 훌륭한 학과인데 그 학생들이 실제로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기업을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그런 인더스트리를 리드를 하고 기획을 해서 뭔가 그런 플랫폼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냥 내 혼자 어떤 퍼포머로서의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그 퍼포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컨텐츠를 크리에이션을 하고 그들이 놀 수 있는 어떤 오픈 플랫폼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 컬처 앤 테크놀로지 학과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엔터프리너십,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그런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법과 관련된 과목, 창업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은 훨씬 더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를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컬 문화 콘텐츠도 그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커리큘럼만 봤을 때는 아마 이론적인 어떤 얘기들만 많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토리텔링도 실제로 이론적이거나 뭔가 그런 그러니까 실습에 좀 더 이 과목, 이 CNT는 실습, 경험, 도전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진 그런 학과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다양한 관심을 가진,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오길 바래요. 그래서 서로 쟤는 게임에 관심인데 나는 드라마에 관심 있는데 나는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는데 그랬을 때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어른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인더스트리를 새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오픈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영상학과 교수님들도 당연히 오셔서 강의해 주실 거고 신방과 교수님, 연기예술, 동문과, 국문과, 사학과 다 모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융합적인 어떤 논의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도 그렇게 융합적으로 창의적인 학생들을 배출해내고자 하는 게 이 CNT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랑 면접이랑 학점 다 고려해서 학생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자기소개서 제출이나 면접 일정 같은 건 자세하게 언제 어디서 하나요? 그거는 우리 글로벌 융합 학부 그 전체 스케줄에 맞춰서 아마 그런 지원이나 지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될 겁니다. 예. 네, 저기 학생 머리긴. 예. 실적물이요? 그런 거를 제출하기나 할 의향이 포트폴리오 같은 거 기존에 자기가 했던 것들
그 부분은 아직 논의를 안 해봤는데 그런 것도 있다면 제출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사실 작업기는 제가 공학부랑 학생인데 작업기는 설명을 안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과가 인문수를 맞춰주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각캠 학생들도 가능하면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PR 클래스에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아니면은 저쪽 자각캠 학생들이 꼭 오거든요. 한 두세 명씩 내 수업을 듣거든요. 맨 처음에는 왜 왔니 싶었는데 요즘은 잘 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런 공대 학생들도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이해관계자들, 주요 공중들과의 어떤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기업에 들어가도 그렇고 자기가 창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요즘은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전공이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웰컴이고요. 특히나 이 CNT는 테크놀로지가 학과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 와서 같이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인문사회적인 어떤 그런 능력,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이고 서로 자극을 받고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각캠 학생들 정말 웰컴입니다. 네, 남학생.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의 그 아트 테크놀로지 이거랑 뭐 미디어 아트, 컬처 테크놀로지 같은 다른 학과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그 성대 그 컬처 테크놀로지가 그 다른 학과 비교했을 때 커리큘럼적으로나 아니면 취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것 같은데 그 이질적이라면 이질적일 수 있는 그 분야들을 어떻게 융합시키려고 노력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국내에서 벤치마킹한 학과는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트앤테크놀로지 교수님도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그 시설도 우리가 견학을 해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아트앤테크놀로지하고 우리 CNT와의 차이점은 아트앤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무게 중심이 순수 예술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예술 쪽에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킨 것,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작품도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CNT는 컬처가 아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그냥 어떤 순수 예술도 포함하지만 그쪽의 학생들의 어떤 작품 활동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플러스 여기에는 여기 한류라든지 K컬처라든지 대중문화라든지 뭐 다양한 그야말로 컬처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웨이 오브 라이프의 모든 면을 우리가 다 다루고 그 모든 면에 대해서 각각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다 포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술 쪽도 물론 우리가 같이 학생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포함하는 좀 폭넓은 그런 컬처에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무게중심이 간 그런 학과로 키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이질적인 어떤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융합할 거냐, 그거는 상당히 실험적인 우리도 시도인데요. 그거는 뒤에 실습 과목에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서로 얘기를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걸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거기서 뭔가 작품을 끌어내는 그런 실습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걸 끌어내고자 해요.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많이 깨지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자극도 받고 뭐 그러면서 학생들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습 과목 위주의 편성을 많이 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실문과학계열 김다솜입니다. 그 실습 과목 위주로 과목을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질문인데 그 다른 미대나 디자인과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실습비가 많이 든다. 졸업 작품은 다 자기 돈 사비 들여서 하는 거다. 근데 그 졸업 작품은 또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돈 문제가 항상 예술을 한다고 하면 돈 문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데 실습이나 실습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지원을 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그 등록금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당연히 실습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돈이 들긴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도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학교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습 기자재, 우리 CNT를 위한 실습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그다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마루라든지 그다음에 컨텐츠 진흥원의 어떤 인재 캠퍼스라든지 이런 데랑 아주 저희가 긴밀한 그 협약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빈마루에서는 심지어 우리한테 학과 사무실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공간을, 예, 그리고 24시간 개방이고 언제든지 와서 학생들이 거기서 진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JTBC가 와서 작품을 제작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성대 학생들한테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이 와서 그 시설을 24시간 정말 1년 내내 써서 거기가 학생들의 어떤 캠퍼스, 오픈 캠퍼스가 되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습 관련해서는 걱정을 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융합학부의 담당자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서 문의를 하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개강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